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예상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는 29일 예정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경력 논란과 아들 채용 청탁 의혹 문제에 이어 편법 증여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4층 건물입니다. 김태엽 후보자와 아들의 공동 명의로 김 후보자 명의의 토지에 지어졌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은 이 땅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건물 지분 50%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임대 수익금. 1층 점포와 2, 3층 세 가구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모두 3,500만 원. 임대료 전액이 아들 계좌로 입금돼 대출을 갚는 등에 쓰였습니다.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올 초 김 후보자가 모친 조의금으로 들어온 5천만 원도 아들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서 이 역시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그 소득을 가져간 분한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과 같이 이제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건물 가액이 크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가족 간 경우에 증여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식 인터뷰는 거절한 채 편의상 아들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왔고 조의금은 가족들이 모두 동의해 아들 대출 상환에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들 채용 문제에 이어 증여세 편법 의혹까지 일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경력과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빠 찬스든 어쨌든 증여세 부분은 일반 도민들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시장의 자리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정서를 그렇게 쉽게 본다는 건 도민의 정서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엽 예정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29일 인사청문 특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 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도록 한 방침을 놓고 도의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학생 7만 5천 명에게 226억 원을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하지만 30만 원씩 담긴 선불카드 배부 방식을 놓고 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도록 한 교육청의 방침이 학부모를 학교로 모이도록 한 것이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세종과 울산,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쿨 뱅킹 계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거든 사실은. 이런 걸 혹시 고민 안 해봤습니까? 또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과 원거리 통학생의 경우 학교 방문 자체가 쉽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희망 학생 딱 줘가지고 어느 교육청 아니면은 자기 집 근처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받겠다면 그 카드만 갖다가 놓으면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쉽게 하시는데요. 실제 그거 현실화시키기에는 그 지선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의 경우 격주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주 등교하는 학교 학생과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과대학교, 과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올해 초 합격자 순위가 뒤바뀌는 등 문제가 된 교사 임용 시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원을 뽑는 임용시험에서 이런 오류 실수가 많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최근 3년간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과 관련해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현행법상 교육감 권한으로는 마땅한 개선 방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국제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강철준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정과 교원 인사평가 과정에서 강 총장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동원교육학원이 요청한 학교 법인과 제주국제대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제주도 감사위에 감사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에 멸종위기 식물이 있고 곶자왈 파괴로 지하수 고갈도 우려된다는 내용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들이 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조인호 기자가 추진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제주 4.3 사건 60주년이었던 2008년 정부를 대표해 위령제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영어교육도시 개발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도 각별히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을 해주고 계신 점,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각별히 정부 당국에 고마운 말씀을 하여튼 지금 정부로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제주도를 지금 영어학교로 시작을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교육 특구를 좀 만들어야겠다. 총리의 방문 이후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 정책과 함께 영어교육도시는 일사천리로 추진됐습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선정 한 달 만에 개발 계획이 고시됐고 곶자왈 파괴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심의 직전 곶자왈의 생태계 등급을 재조정하면서 영어교육도시는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낮춰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등급을 낮춘 지역을 가서 보면은 이제 등급을 고시한 기준보다 훨씬 이제 이 수림이 좋은 등급을 높여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급을 낮춰서 JDC는 환경영향평가 부대 조건에 따라 2013년 환경단체와 함께 2단계 사업부지를 재조사한 결과 개발 면적을 40%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원형 보전을 다 하고요. 관목 초지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에 우려되는 사항 전혀 없고 혹시나 개발 과정에 개가시나무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은 이식해서 보존할 것이라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여전한 데다 10여 년이 지난 만큼 환경 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자본검증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주춤했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JCC가 자본 조달 보완 계획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말 개발 계획 심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 전반의 적정성과 자본 조달 능력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는 심의가 통과되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해 11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증빙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 지역에서 전사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참전 용사들이 많습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진전이 없고 최근에는 남북 관계마저 경색되면서 유족들은 애가 타기만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오빠를 잃은 한규선 할머니. 1950년 8월 해병대 3기로 전장에 나간 오빠는 석 달 뒤 평안남도 자계리 전투에서 총을 맞아 전사했습니다. 유해로라도 만나기를 바라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고 10대에 오빠와 헤어진 동생은 90의 노인이 됐습니다. 오빠가 전사한 곳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북녘 땅이라 갈 수도 없습니다. 시신을 쳐져지면 쳐주기만은 어디가 시신산디 어디서 다 돌아가신데 알 말이과 몸 아프다 뿐이과 이거 몇 년이과.
북한군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전사한 한규택 하사. 총을 맞고도 중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기관총을 쥔 오른손을 놓지 않았다는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모교와 생가터에 흉상과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분네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훌륭하고 또한 그렇고 했기 때문에 제주 출신의 6.25 전사자 2,000여 명 가운데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는 1,300여 명. 이들 중 다수가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가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은지 저희 생각은 북한 그 병마고지 전투라든지 왜 원산이라든지 함흥 이런 데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2018년 9.19 군사합의였던 남북 공동유해 발굴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우리 측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최근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등 남북 관계마저 악화되면서 유족들은 70년이 흐른 지금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205mm, 서귀포 120mm, 제주시 38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호우에 서귀포시 하예동에서는 펜션 지하실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빗물을 퍼냈고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산지와 남부에는 내일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14살 소년이 다른 사람의 항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현장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공항의 보안 검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제주공항 사건과 관련해 항공사나 공항공사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22일 14살 가출 청소년이 대합실에서 준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잇따라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주말 동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경양 하우징 페어와 한국 수자원 학술대회 2개 행사에 집합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집합 제한 조치는 행사 진행에 기본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구급차를 상시 대기시키도록 하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소요 비용에 대해 주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치로 제주에서 발동되기는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주식 80억 원어치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배정된 유상증자 주식은 57만여 주로 제주항공 주식의 7.75%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을 코로나19에 따른 운영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의 교차로에서 경기도 부천시 57살 이모 씨가 몰던 렌터카와 서귀포시 강정동 64살 조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80대 할머니가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부영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높이를 높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부영주택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건물 높이를 낮추는 등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임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애월읍의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3차례 행패를 부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전국의 건설 노동자 4만 명이 서울에 집결하는 총파업 집회에 제주 지역에서도 1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건설 경기가 반토막나면서 노동자들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